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의 대표 경제종합 시사방송 어쨌든 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유은길입니다. 어쨌든 경제는 한 주간의 주요 경제 뉴스를 비롯해 이슈 분석 그리고 CEO 초대석 등의 코너로 마련돼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경제와 투자 궁금증을 깔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은 제가 지난주와는 다르게 이렇게 좀 걸어 들어오면서 움직이면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보다 생생하고 역동적인 경제 소식들을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경제 일부 한 주의 경제판 코너를 함께해 줄 패널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으로 지금 세 분이 쭉 나란히 앉아 계신데 제일 먼 쪽에 앉아 계신 이동재 캐스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재입니다. 여러분께 한 주의 경제 소식 편하고 재밌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지영 캐스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뭐 항상 4시에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2회차잖아요, 저희.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디벨롭된 모습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이데일리 내부에 계신 분들이라 볼 수 있고요. 외부에 특별 게스트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자, 제 바로 가까이 앉아 계신 분이 현대위아의 정원석 책임연구원 되시겠습니다.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위아 주차로봇 개발팀의 정원석 책임연구원입니다. 자, 이 특별 게스트 분은 왜 나오셨는지 저희가 조금 있다가 전해드리는 내용들을 보시면 또 자세히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키 5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경제판 코너입니다. 한 주의 경제판은 한 주간에 대단히 많은 경제 뉴스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저희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특별히 이 소식은 꼭 전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5개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경제가 선정한 우리만의 핫 뉴스 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킵 5 먼저 어떤 소식이 있는지 5번째 뉴스부터 전해주시죠. 네, 숙소비 날렸다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자님은 몇 개월 동안 준비한 여행인데 네. 출발 직전에 갑자기 비행기가 운항을 안 한다. 네. 이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한마디로 열받죠. 네, 열받고 또 되게 황당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리고 또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실제로 제주항공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주항공이 이제 수익성이 악화됐다라는 네. 이유로 일부 국제선 노선을 운항을 중단하거나 줄였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인천에서 괌으로 가는 노선, 또 부산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가는 노선을 중단을 했습니다. 10월 26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전면 중단한다라고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단순히 항공권만 피해를 입는 게 네. 아니고요. 우리가 여행을 준비하면 보통 항공권을 끊고 어떤 걸 할까요? 연계해서 막 다른 상품까지 계속 이제 예약을 하게 되죠. 네, 뭐 숙소도 예약하게 되고 또 뭐 준비성이 철저하신 분들이라면 뭐 현지 투어도 네. 예약을 하실 텐데, 근데 항공권은 이제 중단이 되면 전액 환불이 되지만 이런 투어 비용이라던가 숙소에 대해서는 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네. 개인적인 손실로 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한 사례를 보면요, 결혼 1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괌 리조트를 예약을 네. 했는데 갑자기 제주항공에서 운행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근데 10주년이잖아요. 네. 또 비싼 데 가야겠죠. 그래서 이 리조트가 한 수백만 원의 예약금이 걸려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다 개인적인 손실로 떠안게 되고 또 환불도 안 되다 보니까 네. 굉장히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라는 이야기고요. 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이 항공사들의 운항 취소 보장이 되는 부분이 항공권에만 국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실제로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이 항공 관련한 피해 사례 대부분이 이런 투어라던가 뭐 네. 숙소 관련한 이야기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럼 이제 항의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네. 제주항공 그러면 사실 작년 말에 좀 안 좋은 그 사고의 또 있었죠.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고객분들이 또 많이 화가 날 것 같은데 이게 또 이제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관련주 동향이나 네. 뭐 이런 거 있으면 소식을 같이 좀 전해주시죠. 제주항공 주가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스탁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한 0.45%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근데 제가 사실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이제 주가 흐름을 좀 차트를 확인을 해봤을 때 크게 타격을 입지는 않은 듯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난해 이미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던 소식인 것 같고요. 그래도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5위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뭐 제주항공을 비롯해서 항공사들 또 이제 고객들 많이 상대하시는데 좀 세심하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5번째 소식 전해봤고요. 자, 4번째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중에 4번째 소식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용산 AI 도시로 자, 본공구는 철거 재건축할 예정입니다. 자, 용산 지역 재개발 관련 소식인 것 같은데요. 이 소식은 이동재 캐스터가 먼저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네, 4번째 소식은 용산 AI 도시로입니다. 용산 전자상가 중에 이제 낮은 상가 15동, 17동, 18동이 이제 한꺼번에 AI와 로봇 중심으로 미래 혁신 개발 도시로 탈바꿈한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최근 14차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용산 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 7구역과 8구역의 세부 개발계획 결정안을 결정했습니다. 이 15동이 특별계획구역 7구역이고요. 17동과 18동이 특별계획구역 8구역에 해당됩니다. 12동, 13동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부 개발계획이 확정된 건데요. 지하 8층부터 지상 27층까지의 규모로 복합시설입니다. AI와 로봇 관련 업무 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서울시는 용산 전자상가 일대가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신사업 혁신 거점으로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과연 용산이 AI와 로봇을 이용해서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가 기대됩니다. 네, 지금 그 내용을 전해주셨는데 혹시 이동재 캐스터는 용산 전자상가 최근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용산 전자상가에 네. 전성기 때는 가보지 못했고요. 네, 전성기 때는 되게 어리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성기가 기울고 나서 제가 네. 방문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네. 김지훈 캐스터도 방문을 해본 기억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저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막 되게 체감되지는 않는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원석 연구원이 혹시 용산 전자상가 최근에 가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없고 어릴 때 뭐 게임 소프트를 사러 자주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얼핏 봐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연식이 좀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텐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또 이제 좀 나이 먹었을 때도 청년 때도 용산 전자상가를 좀 많이 방문한 편이었거든요. 되게 막 활성화되고 정말 우리나라 그 전자산업의 메카로 그걸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싼 것도 많고 제품 종류도 다양하고 그래서 진짜 좋은 거를 싸게 이제 고르려면은 용산 전자상가를 자주 방문을 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그런 거를 이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저는 사실은 그 지역에 자주 갈 일이 있어가지고 용산 전자상가를 방문을 자주 하게 되는데 지금은 거의 폐허 같은 느낌입니다. 장사를 하는 분이 좀 계시긴 한데 거의 손님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재개발하려고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아예 다 비어 있고. 그래서 야, 우리나라 제조 산업의 중흥기가 이렇게 져가는 건가? 라는 느낌을 용산 갈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요즘은.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이 재개발 이제 허가를 해줬는데 AI 거점으로 이제 이렇게 키우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시의적절하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AI 산업을 이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하더라도 우리 산업의 어떤 컨셉에 맞춰가지고 다시 중흥을 일으키면은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4위 소식을 너무 좀 자세히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경제가 선정한 한 주의 경제판 3위 어떤 소식일까요? 야, 파업 없는 로봇. 최근에 노란봉투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민주당이 수년간 계속 시도를 한 법안이었는데 이제 신정부 집권을 하면서 드디어 노란봉투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통과된 법안을 가지고 노동계는 뭐 일제히 찬성을 했지만 경영 측, 사측에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노란봉투법은 원래 이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청과 하청, 특히 이제 위험의 외주화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 또 이제 파업을 했을 때 지나치게 이제 사측에서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법안 통과로 고용 위축과 함께 경영적인 어떤 그 판단에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증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법 통과 이후에 가뜩이나 이제 우리 AI 관련주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로봇 시대가 좀 더 빨리 오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이 나오면서 주식 시장에서는 지금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좀 AI 그다음에 로봇 관련 산업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먼저 영상부터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셨는데요. 양해의 말씀은 저희가 직접 촬영해서 뭐 한 게 아니니까 화질이 조금 안 좋다는 거 그거 좀 양해해서 이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영상 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정원석 책임연구원님은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저희가 모셨는데 방금 지금 본 영상 나름대로 이게 시장에서 또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영상인데 이게 지금 회사에서 실제 촬영한 영상인가요? 어떤 영상인가요? 네, 이 영상은 실제 촬영된 영상은 아니고요. 네. 저희 주차 로봇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AI를 활용해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아, AI를 활용해서 제작한 거다. 그러면 이게 기술적으로 실제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겁니까?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영상에서처럼 주차 로봇이 뭔가 이렇게 춤을 추는 듯한 네. 움직임을 하는 건 현재로서는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이게 실제 구현 가능한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막 허구라기보다는 네. 저희 주차 로봇을 좀 더 고객들에게 잘 어필하기 위해서 AI를 접목시켜서 만든 영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저도 이게 이 영상 보고 물론 이제 생각도 하고 이제 기자 생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팩트의 내용은 알고 있었죠. 근데 영상을 저렇게 보니까 더 실감이 난다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게 이럴 줄 알았습니까? 인기를 이렇게 얻을 줄? 근데 이 영상이 사실 처음 공개된 게 작년 10월경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일상생활에서 뭔가 주차를 하다가 불편함들이 많으셨을 텐데 네. 저희 주차 로봇이 이런 불편함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뭐 우리 패널분들 다 그럴 텐데 이게 실제 우리 생활 공간에서 현실화 될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 삶에서 이거를 언제쯤 이렇게 만나볼 수 있을지, 언제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전문가 입장에서 좀 예측을 좀 해주시죠. 많이 이제 그 도입 시기를 궁금해 하실 텐데 구체적인 시기를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점차 현실화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실제로 저희 현대위에서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그 성수동에 위치한 팩토리얼 성수라는 빌딩에서 네네. 국내 최초로 민간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저희는 다양한 고객들과 네. 또 이제 디테일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빠르면 내년부터 주차 로봇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그 수요가 많은 네. 상업시설부터 적용이 되고 이제 점차 이제 일반 주차장으로 이제 확대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성수동 말씀하셨는데 꼭 이와 같은 그 영상은 아니지만 비슷한 거라도 경험을 하려면 성수동 가면은 경험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아쉽게도 지금 성수동에는 그 서비스가 끝나서 네. 철수를 했기 때문에 아, 그건 이제 시범으로 한번 운영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조만간 실제로 계속 상시로 어떻게 운영이 되면 저희가 이제 만나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한 지금 상황이다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규제나 이런 제도상의 문제라고 보면 됩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규제가 좀 걸리긴 하는데 네. 그런 부분도 저희 현대위아에서 열심히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 거는 주차 관련인데 현대위아에서는 사실은 뭐 방산 그 제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품들 많이 만들잖아요. 로봇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주차 로봇 말고 모빌리티 관련이나 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제품들 나중에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제품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저희 현대위아에서는 주차 로봇 외에도 제조 물류 분야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네. 다양한 로봇들을 또 개발을 하고 또 시장에 출시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물류 로봇 그리고 협동 로봇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로봇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관제 시스템이 또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사실은 주차 로봇도 처음부터 네. 민간용으로 개발된 그런 로봇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현대차와 같은 이제 모빌리티 제조 시설에서 차량을 효율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현대차 그룹의 싱가포르 혁신센터라든지 네. 혹은 이제 미국 조지아에 있는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 네. 이런 생산 거점에서 현재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 현대위아는 또 이제 현대차 그룹에 이제 같이 한 가족으로 일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전체적으로 자동차 산업, 뭐 로봇 산업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편리함을 미래에 많이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전체적인 꼭 현대위아에서 만드는 제품이나 기술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만나볼 수 있는 어떤 미래의 모습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자율 주행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미래 모빌리티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화될 것이고 또 그 역할이 좀 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모빌리티가 뭔가 이동하는 수단이었다면 네. 앞으로는 뭔가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이제 변화될 것이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공간을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또 그 공간을 얼마나 편안하게 만드는 게 네. 중요해질 것입니다. 최근 기아에서 선보인 목적 기반 차량이나 네. 저희 현대위아의 기존보다 더 섬세해진 차량 공조 시스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전망에 대응하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처럼 앞으로 모빌리티 산업은 공간 활용의 유연성 네. 그리고 공간의 쾌적함 등이 차별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정원석 책임연구원은 방송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연구하시는 분이요. 어렵게 모셨는데 어렵게 모신 김에 비밀 하나 뭐 좀 공개를 해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에 나와 있는 보도되거나 이런 거 말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짝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도 바로 이제 되게 큰 진전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네. 저희 현대위아랑 그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함께 이제 로봇 친화형 오토 발렛 주차 네. 솔루션을 이제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본 주차 솔루션은 현대위아 주차 로봇과 네.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의 지능형 주차 시스템이 이제 각각 차량의 수평, 수직 이동을 담당을 해서 네. 원래는 기존에는 이제 그 한 층에서만 네. 운영이 가능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네. 여러 층에서 이제 확장시켜서 운영 가능한 그런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 주차장에 대한 표준화 설계를 네. 올해까지 좀 완료를 하고 2026년부터 상용화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조직에 속하신 분이니까 제가 듣고 싶은 그런 지금 준비 중인 신기술은 얘기하지 않으시고 네. 막 발표한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옆에서 우리 김주현 캐스터가 들으면서 되게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우리 삶이 바뀌게 될지 그런 거 좀 얘기를 우선은 제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주차를 잘 못해가지고 네. 운전은 하시는데 네, 차를 못 끌고 나가거든요. 주차 근데 이게 자신이 없어서 네, 근데 저렇게 주차해주는 로봇이 있으면 네. 너무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빨리 좀 열심히 해주셔서 네. 상용화 시켜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운전을 하는데 주차를 못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아주 그냥 획기적인 삶에 굉장히 네. 편리함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동재 캐스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운전도 하고 있진 않는데 네. 특히 가끔씩 운전을 할 때면 주차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일단 양쪽에 고가의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네. 공간이 있어도 들어가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발렛 파킹 시스템이 있다면 저도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네. 운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이 지금 뭐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신기술을 곧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3위까지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중에 2위 보시겠습니다. 자, 나는 택시 더 난다. 자, 이게 나르는 택시인데 보통 UAM이라고 표현을 하죠. UAM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지금 뭐 시범 사업, 지자체 맞춤형 지원도 이제 본격화하겠다. 이게 정부가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이 관련 내용을 먼저 좀 전해주시죠. 김지영 캐스터가 네, 제가 전해주실까요? 준비를 네. 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많이들 어릴 때 상상해보시고 그림으로도 많이 그리셨을 네.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빠르게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 25년까지 UAM을 상용화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시장의 평가는 크게 진전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이 지역 특성에 맞춰서 UAM을 지원하겠다,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뭐 제주도로 예를 들면 네. 이 제주공항이랑 또 관광 거점을 연결하는 뭐 관광 노선으로 개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대구나 경북 같은 경우는 산불 피해가 워낙 잦은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산불 감시를 할 수 있도록 UAM을 좀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을 이제 도심과 연결하는 네. 셔틀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네. 그만큼 이 지역 상황에 맞춰서 UAM을 추진하겠다라는 목표들을 제시를 했고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선정한 이유는 네. 뭐 당연히 예산을 투입을 하면 성장은 하겠지만 이게 네. 잘 자리 잡는다라고 네. 하는 건 얼마나 활용이 잘 되느냐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지역 특성에 맞춰서 개발을 하면 좀 더 일상에 쉽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이게 참고로 UAM 그러면은 영어로 Urban Air Mobility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부가 이제 이렇게 발표한 거는 제가 이제 유심히 본 거는 국토부가 중앙정부로서 발표를 했고 지자체별로 예산과 컨셉들을 정해가지고 선정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활성화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예산까지 이제 책정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지역 내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또 지역 지자체장들이 또 이제 허가도 내주고 여러 가지 기업들과 협력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한 발 더 빠르게 우리가 네. 미래에 만나볼 수 있는 것들이 속도감이 좀 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관련해서 주가 흐름이 좀 달라지거나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김 캐스터가 그래서-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사실 뭐 지자체 또 국토부에서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기업에서도 많이 뛰어들고 있거든요. 43개 기업이 6개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해서 실증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하나시스템이라던가 뭐 현대차, 파이버프로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를 좀 보시면 사실 크게 영향을 받진 않았고요. 네. 뭐 방산주라던가 이런 부분들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오늘 수급이 좀 들어왔던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기대감은 같지만 시장에 영향은 네. 크지 않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는 뭐 뉴스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요건 뭐 하나의 보태기 정도 뉴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롭게 막 발표하고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중에 저희가 선정한 1위는 무엇인지 보시겠습니다. 네, 굿즈, 뮤즈 시대. 자, 이게 지금 저희가 선정한 대망의 1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500만 관람객 시대 앞둔 국립중앙박 이게 지금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지금 앞에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게 박물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간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저도 뭐 어렸을 때도 그렇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상상을 못하던 일인데 이게 지금 역대 최다 기록을 지금 갈아치우면서 현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 관련해서 좀 이동재 캐스터가 좀 소식을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1위는 굿즈, 뮤즈 시대입니다. 네,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역대 최대를 넘어서 500만 명까지 넘어설 것이라고 하는데요. 26일 국립중앙박물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 수가 무려 41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378만 명이 다녀왔었는데 이 기록을 깬 거는 물론이고요. 2023년 처음으로 연간 관람객 400만 명을 넘어섰던 역대 최다 기록 418만 명의 기록도 벌써 넘어섰습니다. 역시 당연히 K-팝 데몬 헌터스의 이 흥행으로 외국인 관람객이 증가한 것이 큰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뮤지엄 굿즈, 뮤즈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약 11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뮤즈 단청 키보드가요. 품절 랠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단청 키보드의 이제 키보드 모델이었던 앱코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10월 황금 연휴 기간까지 생각한다면 이 국립중앙박물관과 뮤즈의 이 상승세 인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이제 캐대언의 인기가 지금 여기까지 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혹시 김 캐스터 캐대언 보셨나요? 저 원래 안 보고 있다가 네. 다 봤습니다, 최근에. 보셨어요? 네. 그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잘 한국 문화를 녹였다라는 게 사실 많이 들어는 봤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이게 확 체감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라면 이야기도 나오고 김밥 네. 이야기도 나왔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생생하게 담아내서 네. 좀 약간 한국인으로서 또 자부심도 네. 생기고 네. 그랬습니다. 거기 영상 보면 막 저희 동네도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게 더 기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가 세계화되는 건가? 뭐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어쨌든 우리 그 문화 산업이 이제 전통 문화, 어떻게 보면 박물관이 우리의 역사를 이제 알려주는 건데 이런 데까지 네. 다 연결되고 하니까 굉장히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5가지 소식 다 전해드렸고요. 자, 지금까지 김주영, 이동재 캐스터, 그리고 정원석 현대이화 책임연구원께서 같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저희 이데일리 TV에 이지은 기자가 취재한 한미 간 조선업 밀월 관계 이점과 과제에 대한 리포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 뉴스 소식 전해드리면서 어쨌든 경제 일부를 마치고 잠시 후 저는 CEO 초대석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대석에는 미국 시장도 좀 살펴보고 반도체 부품 관련해서도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디 가시지 마시고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첫 정상회담에서 경제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핵심 의제는 바로 마스가 프로젝트,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카드로 꼽히며 본격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미국은 쇠락한 조선업을 되살리기 위해 한국의 힘을 빌리려 하고 있습니다. But we're going to be buying ships from South Korea, but we're also going to have them make ships here with our people, using our people. 조선업은 대규모 숙련 인력이 필요한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AI 시대에도 여전히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가 조선업을 주목하는 배경이 됩니다. 조선업은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 안보 자산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해양 패권 경쟁 속에서 조선업을 재건하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무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조선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대중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게 된 거죠. 제조업의 부흥에만 일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그 안보, 그다음에 대중 견제와 관련된 방위, 국방 산업에 크게 일조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우려도 큽니다. 조선소가 미국으로 이동하면 그동안 낙수 효과를 누렸던 국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핵심 기술과 인력 유출 가능성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이 전수되는 것에 대한 것을 막지는 못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클레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기술에 대한 어떤 로열티를 우리가 받는다든지 아니면 기술을 전수시킬 때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우리가 제공한다든지. 결국 한미 조선업 협력은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기술 협력과 지식재산권 보호, 글로벌 가치사슬 관리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남은 협상에서 양국이 실질적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네, CEO 초대석 2부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은 대한민국 기업 CEO분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미국 시장, 한미 정상회담이 최근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 잠깐 살펴보고 반도체 부품 산업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옆자리에는 앞서 소개 화면에서 잠깐 보셨다시피 지오 엘리먼트의 신현국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사업이나 이제 뭐 경영 얘기 앞서서 먼저 이제 회장님 같은 경우에 미국 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 공부도 미국에서 또 많이 하셨으니까 미국 한미 정상회담이 최근에 네네. 끝났기 때문에 네. 나오신 김에 한번 기업인으로서의 총평을 네. 여쭙고 싶어가지고 자, 한미 정상회담 마무리됐는데 반도체 업종도 또 하고 계시니까 남다르게 또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나름대로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순방 그리고 여러 가지 회의 내용 잘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총평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그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참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네. 대통령께서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방일, 방미 연달아서 이렇게 네. 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네. 자, 그럼 어쨌든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신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을 텐데 한미 관계는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우리 미국과 네. 70년 동맹이지 않습니까? 네, 네. 물론 이제 그 국익을 위해서 서로 협상을 하는 이러한 지금 현재 그 상황에 있는데 네. 그 상황 속에서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부침이 있겠죠. 네. 그러나 어디 동맹이 어디 가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네. 아무리 우리나라에 대해서 압박을 어떤 넣는 것들도 있는데 네. 있는다고 하더라도 네.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 10대 경제 대국 아니겠습니까? 네. 강국이고 네. 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네. 또 군사 강국이기도 합니다. 네. 그만큼 충분히 존중받으면서 네. 이렇게 한미 관계가 디벨롭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신 회장께서는 일단 그 한미 정상회담 기업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좀 평가를 해주셨다고 볼 수 있겠고 뭐 앞으로도 좀 잘 전개되지 않을까.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라. 네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지오 엘리먼트 먼저 좀 궁금하니까 여쭙고 네네. 싶은데 이 시청자분들도 지오 엘리먼트 그러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지오 엘리먼트 어떤 회사인지 회사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지오 엘리멘트는 반도체 관련돼서 부품과 소재를 제조 생산하는 이러한 기업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소재해 있고요. 네. 그리고 약 100여 개의 이러한 10여 개의 네. 이러한 아이템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소위 이제 우리 뭐 증권 경제 방송에서 많이 얘기할 때 반도체 소부장 업종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제 지오 엘리먼트인데 금방 이제 10개 제품 정도를 생산한다고 말씀하셨던 네. 거예요. 그럼 주력 산업이 다 네. 반도체 부품 뭐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지 어떤지 그 회사의 내부적인 어떤 그 사업
포트폴리오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 네. 10여 개 이러한 아이템 중에서 네. 조금 그 대표적으로 주력 산업이라 하면은 네. 저희가 소부장 중에 네. 소재, 부품, 장비, 장치 이렇게 네. 나누는데요. 저희는 소재와 네. 부품을 다루는 게 주력 아이템으로 하고 있고요. 네. 소재에 있어서는 금속 그 스퍼터링 타겟이라는 이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글 저건가요? 저기 써 있네요. 네네, 타겟이라고. 네. 금속 스퍼터링 타겟이라는 그 원소재를 네. 생산하는 이러한 기업이고요. 네. 유일하게 그 국내에서 12인치 생산 라인에 네. 국산화를 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요? 국내 그 국산화 기업으로서는요, 네. 유일한 기업이고 또 다른 그 주요 아이템으로서는 네. 저희가 그 부품 중에서는 캐니스터와 네. 레벨 센서라는 이러한 제품이 네. 주력 아이템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조금 생소하시죠? 예. 캐니스터와 레벨 센서. 저도 사실 네. 저도 뭐 방송 쪽 이제 기자 뭐 경제 기자 오래 생활을 했지만 이 반도체 부품 소재로 들어가서 이렇게 제품들을 얘기해 주시면 그렇죠. 저 잘 모르겠어요. 네. 조금 더 이제 그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국산화 그 부품들을 네.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고 네, 국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거의 시장을 점유를 거의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부품 중에 그 캐니스터와 레벨 센서의 기술은 네. 세계의 선진 기업을 저희 회사가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덕분에 네. 대외적으로도 한 50여 군데의 기업들과 네. 그리고 또 다른 한 50여 군데의 연구기관들과 이렇게 협력 관계와 네. 그리고 이제 매출처를 가지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도 약 90%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엄청난 시장 점유율이라고 볼 수 있네요. 국내에서 90%하고 해외 쪽에서도 여러 바이오 국가 뭐 기업들을 상대하신다면. 네, 사실은 엄청난 이러한 그 점유율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매출액 규모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는 게 아직은 이제 시장이 네.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기보다 네. 이제 조금 더 진입해서 네. 조금 시장이 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신 회장님께서 직접 표현해 주신 대로 반도체 소부장 업종으로 속하는 기업이 이제 지오 엘리먼트인데 지오 엘리먼트가 코스닥에 상장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주가 증시를 보면은 반도체 쪽으로 해서 좀 주가가 연초보다는 많이 지금 상승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오 엘리먼트도 이 분위기를 이렇게 타고 있는지 어떤지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런 대화할 때 참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가요? 그러나 네. 제가 그 보면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네. 3,2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셈이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과거에 2,400에서 2,700이었단 말입니다. 네. 그럼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 네. 저희 회사도 상승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해서 유구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증시는 이게 단이 올라가서 박스권이 3,200대로 형성이 돼 있는데 네. 지오 엘리먼트 주가는 그만큼까지 상승은 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 참 그 주주님들께 네. 뭐라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네. 그러나 회사의 밸류라는 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저희 지오엘리멘트는 그 매출도 그렇고 이익도 지속해서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주가는 네. 언젠가 네. 제대로 반영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3,000선에 왔기 때문에 네. 충분히 곧 올라갈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 시간의 문제지 어쨌든 주가 측면에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신다. 근데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주가가 이렇게 시장 분위기와 같이 동등돼서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실 때는. 네. 제가 IR을 조금 소홀히 했나요? 그거보다 네. 이게 주식 시장이 이제 대세 상승 국면에 우리나라가 이제 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대세 상승 국면 이렇게 사이클을 갈 때 대부분 보면은 대형주부터 가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따라가는데 네. 저희 지오엘리멘트는 중소형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사이클을 못 탔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네. 또 이렇게 회사가 중소형주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네. 많은 그
주식시장 참여하는 투자자님들이 네. 회사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아, 그런가요? 자, 근데 이제 회장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회장님 프로필 양력을 보니까 중앙대 총동문회장이라는 그 또 그 직함을 갖고 계시던데 네. 그러면 지금 신정부 출범으로 해서 이런 주가 또 영향을 받는 그런 측면도 다른 기업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주가 영향 안 받았나요? 아, 예. 그게 참 그 아이러니하게도 일반적으로 중앙대학교 총동문회장을 하고 있다면은 네. 대통령께서 저희 네. 출신이시기 때문에 동문회장이고 그러니까 테마주로도 이렇게 분리가 될 것 같은데 네.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님들이 굉장히 현명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네. 어떤 테마를 보고서 일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조만간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네. 실제로 최근에 저희가 이제 2, 4분기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실적 발표한 당일날 주가가 급작스럽게 많이 올라갔었고 네. 주식 거래량도 하여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것은 회사가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님들이 이렇게 관심 있게 쳐다보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주식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이제 지오 엘리먼트 우리 신영국 회장님 이제 출연하신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주가가 이제 코스닥 전체 시장과는 조금은 그래도 움직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뭐 코스피, 코스닥 다 합친 시장 아까 그 박스권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네네. 코스닥 시장 쪽으로는 움직임이 조금 연동되는 느낌은 제가 받았어요. 네. 차트상으로 볼 때. 네네. 근데 업종으로 봤을 때 전기전자 반도체 부품 업종과는 조금은 다른 그런 차트상의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았는데 네. 회장님께서는 이제 주가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하시면서 그 관리를 하실 계획인지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앞서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회사 주식 자체가 중소형주에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고 네. 또한 이렇게 주식 사이클 자체가 대형주부터 이렇게 먼저 주가 상승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로 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네. 그러는데 결국은 우리가 주식시장은 실적과 그리고 네. 미래 가치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목이 좀 마른데요. 네, 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지오 엘리멘트 주식은 아무래도 실적이 회사는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네. 이익도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그 투자자님들께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소개를 할 수 있는 네. 이러한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2대1 방송 어쨌든 경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당혹스럽긴 한데요. 자, 그러면 지오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 여러 가지 M&A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오 어플라이언스를 인수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시중에 지금 보도되는 걸 보면 지오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 또 상장 계획도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네. 지오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언제 상장해서 어떻게 또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소개를 좀 네, 해주시죠. 그 먼저 답변부터 드리면 네. 2, 3년 후에는 상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오 어플라이언스라는 회사는 생활 가전과 관련된 이러한 네.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산업에 보니까 네. 지오 어플라이언스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이 반도체 소부장하고도 연결되는 이러한 네.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산업을 조금 더 확장하여서 네. 지금 이제 경영 정상화가 네. 올 4월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네. 2026년에도 이렇게 이런 그 매출 확장과 그리고 경영 정상화가 지속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실적을 가지고서 2, 3년 내로 상장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지오 어플라이언스 관련해서도 이제 상장 계획이 있으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은 이제 기업 여쭤보는 건 잠깐 뒤로 하면서 창업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제 오너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기업 창업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궁금하신 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좀 조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여쭈고 싶습니다. 창업은
왜 언제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프로필을 보니까 박사까지 이제 취득을 하셨는데 네네. 그 다른 길도 많이 있는데 왜 창업을 하셨는지 좀 여쭙고 싶더라고요. 아, 네. 예. 그 질문은 이제 그 오늘뿐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도 많이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데 네. 제가 유학할 당시에 보통 이제 유학을 하고 학위를 받으면 네. 대학이나 연구소로 가죠. 네. 근데 유학 시절 어느 학회를 참석을 했는데 네. 미국에서 그 베이브리지라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네. 거기에 너무나 많은 차들이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네. 1985년도인데 네. 당시에 대한민국은 그렇게 많은 차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 강남대로에 꽉 차듯이 네. 그런 차들이 다니는 걸 네. 보고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네. 경제 대국이 부러웠었고 네. 나도 그러면은 방향이 네. 그 꿈은 항상 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그러면 공부하는 방향을 학자의 길보다 어떤 경제인의 길을 한번 가볼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그 지도교수하고 얘기한 결과 다행스럽게 또 당시에 제 성적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장학생으로 가다 보니까 네. 조금 여유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지도교수가 마치 이렇게 지금 창업보다 과거 첫 번째 회사에 창업했던 그런 아이템의 그 논문 제목을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공부를 하고 나서 삼성전자를 가게 됐는데 네. 거기에 가서 보니까 제가 공부했던 게 딱 창업을 해야 되는 아이템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이제 공부하실 때 그 발전된 선진국을 보고 네. 대한민국도 좀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기업과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고 이제 네. 귀국하신 이후에 첫 직장이 삼성전자였나 보죠? 네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일하시다 보니까 진짜 창업해야겠다. 네. 네. 이 생각을 하셔서 이제 창업을 하셨다. 자, 근데 창업을 이제 했는데 이게 바로 다 잘 되고 바로 승승장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창업 그렇죠.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겪으실 텐데 그 후회하신 적은 없으셨는지 또 어떻게 또 이제 그 어려움들은 또 극복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전혀 후회를 안 했다고 하면은 조금 의아하게 들릴 거고요. 간간히 조금 이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제 안사람하고 네. 산책을 하는 도중에 네. 나는 다시 만약에 태어난다 하면 네. 다시 태어나도 난 창업을 하고 싶다. 네. 학자의 길이 아니라 네.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이러한 열망이 네.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저는 창업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어려움 이런 거 있었냐고 네. 여쭤보셨는데 어려움도 그렇게 많이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꼭 꼬집어서 생각을 한다면 네. 제가 첫 번째 상업본 회사를 네. 어느 시점에 매각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네. 있었어요. 네. 근데 매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의 딜이었는데 네. 이제 수천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흥분은 됐죠. 돈이 네. 많으니까. 네. 그러나 매각하는 순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회사에 대해서 네. 매각을 했다. 네. 이게 굉장히 마음속에 아쉬움과 아픔으로 남더라고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지오 엘리먼트는 어떤 기업으로 남고 싶은지 끝으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오엘리멘트는 지속 성장이 가능한 이러한 기업이고 또한 존중받는 기업으로 남고 싶습니다. 네. 존중을 이렇게 받는다라는 것은 저희 기술력을 인정받는 이러한 기업이 존중받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지오 엘리먼트의 신현국 회장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온 어쨌든 경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참 빠르게 지나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각자 다 자신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또 평안한 주말 시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어쨌든 경제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경제와 투자에 대한 궁금증을 깔끔하게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경제 소식과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